안녕하세요. 특수교사 박성희입니다.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많이 설레기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 준비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미리 학교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는 학교 생활, 미리 학교, 이제 시작합니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생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었을 때 배치 결과 통지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통지서를 보면 배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일반학급,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학급에는 가지 않고 일반학급 교육활동에만 참여합니다. 이런 학생을 학교에서는 완전 통합교육 대상자라 말하고 일반학급을 통합학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학급뿐 아니라 특수학급에서도 교육활동에 참여합니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모두에서 공부하게 되는 건데요. 어떤 과목을 어디에서 학습할지는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주로 중요한 교과인 국어, 수학은 특수학급에서 수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학생들을 시간제 통합교육 대상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배치 유형은 우리 학생들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배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이들의 특성과 개별적 요구, 강점과 약점, 현행 수준, 또 우리 아이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형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님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치 유형은 바꿀 수 없을까요? 완전 통합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아이가 통합교육에 어려움을 보일 때 반대로 시간제 통합으로 시작하였으나 아이가 일반 학급에서 잘 생활하며 또래들과 적극적으로 생활하고자 할 때 등 배치 유형을 바꾸고자 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실시한 후 지역교육청에 재배치를 신청하여 배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별화 교육지원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모든 학교에서는 보호자, 특수학급 선생님, 통합학급 선생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서 아이들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는 주로 3월과 8, 9월 학기 초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외에도 협의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학기 초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가 개최되면 학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여하셔서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배움이 개별화 교육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지원 인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내외 활동 지원을 통하여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배치된 인력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 실무원, 사회복무 요원 등이 있으며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실무원 선생님, 보조 선생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은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지원해주면서 점차 통합된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인데요.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지원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 아이 옆에 특수교육 지원 인력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개별화 교육 지원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지원 수준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 지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가 치료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기타 영역이 있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지는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치료지원 대상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월 15만원 이내로 매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크게 단위학교 프로그램과 자유수강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 프로그램이란 소속 특수학급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유수강권이란 소속 학교 방과후학교나 지역 관계기관에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자유수강권은 월 12만원 이내로 매월 지원 가능하며 초과분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통학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학비는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 학생과 동행하는 학부모 1명에 대하여 교통수단 요금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통학비 지원 대상자 또한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공학기기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를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보안대체 의사소통 관련 학습보조기기, 보청기, 배터리 지원 등이 있으며 운영 방법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특수학급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초등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보통 통합학급 선생님, 특수학급 선생님 이렇게 2명의 선생님과 생활하게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2명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완전 통합 학생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제 통합 학생들도 우선적으로 소속 학급은 일반 학급, 즉 통합학급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통합학급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학교 생활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시죠.